이 곡은 훗날 컨츄리 꼬꼬가 오 마이 줄리아로 커버해서 부릅니다만 사실 이 커버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히트한 일본 곡 중 하나였다는 증언이 쏟아져요.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제가 이 전전 영상에서 롤러장에 항상 나온 자니스의 구원자 콘도 마사히코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김기라기니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때 한국에서 유행한 일본 가수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 그룹의 이야기가 가장 하고 싶었거든요. 어떤 일본인이 인터넷으로 체커스가 자니스 소속이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답변자는 아니라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였죠. 당시 체커스의 인기는 자니스라기보다는 비틀즈와 비교되었다고. 자니스를 떨게 한 7인조 보이밴드 체커스의 이야기를 오늘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체커스의 역사는 아이돌과 락밴드의 어딘가인데 7 멤버는 모두 후쿠오카의 구루메시 출신이었거든요. 구루메가 어디냐 하면은 돈코츠 라멘의 원조. 하지만 80년대 초반에는 유독 두합을 비롯 올디즈 음악이 유행을 탄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멤버였던 츠루크 마사하루는 당시 자신이 미국의 문화를 접한 통로로 청춘낙서나 그리스 같은 영화를 들었는데 둘 다 5, 60년대 미국의 청년 문화를 다룬 영화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탄생한 그룹이 바로 체커스였죠. 실제로 시작이 두합이었던지라서 메인 보컬 말고도 사이드 보컬이 둘 있었고요. 메인 보컬이자 그룹의 최고 인기 멤버인 후지 후미야가 처음 체커스를 결성하고 들려줬던 노래도 벤 이킹의 Stand By Me 였다고 해요. I won't cry, I won't cry, stand by me. 체커스라는 이름마저도 자기들이 좋아하던 더 코스터즈 같은 두합 그룹들이 C로 시작해서 S로 끝나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어보자고 해서 나온 이름일 정도. 당시 기준으로도 아주 레트로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룹의 7명은 결성 당시에도 지역 내에서 꽤나 하던 멤버들이었고 이후로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밴드 활동을 병행했죠. 그리고 나중이 되어서 이제 다 졸업이니까 해체 전에 추억 좀 쌓자 하고 나서는 1981년의 가요제에서 완전히 대박을 치는 거예요. 고개 높다. 주니어 부문 대상 그리고 시니어 부문에서도 특별상. 이때 집권했던 어떤 분은 확실히 고교생 치고 친숙하면서도 매니악한 선곡으로 기억한다고 했거든요. 체커스의 스타성을 직감한 회사 야마하는 본격적인 데뷔 제안을 합니다. 멤버들은 아직 고등학생의 멤버들이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본격적인 데뷔는 1983년이 되는데요. 이렇게 일본의 복고맨들이었던 체커스. 하지만 이게 그렇게 대중적인 취향은 아니죠. 그 야마도 똑같았어요. 야 너네 스타성 있으니까 우리가 키워줄게. 근데 마냥 올디즈는 좀 그렇고 우리가 주는 컨셉대로 해. 바로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멤버들의 의지와 별개로 데뷔 컨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데뷔 컨셉은 미국의 올디즈를 동경하던 소년들한테는 충격과 공포였죠. 마치 코믹송 같은 도입부, 거기에 동료가 오토바이 때문에 죽었다는 정신나간 가사와 이름이 체커스라고 갑자기 옷부터 체크 무늬로 쫙 도배를 해놨어요. 실제로 이 싱글은 얼마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성공을 의심하던 멤버들에게 프로듀서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야 이거는 너네 컨셉을 전국으로 알려주는 그런 곡일 뿐이야. 승부는 다음 곡부터라고. 그리고 정말로 다음 곡부터 체커스는 열도를 흔드는데 약간 불량하지만 올디즈와 일본의 감성을 절묘하게 배합한 아이돌 그룹. 체커스의 노래를 작곡한 우리노 마사오는 체커스의 매력을 향수라고 했거든요. 체커스는 사상 최초로 The Best 10 차트에 3곡을 동시에 올리는 그룹이 됩니다. 마치 비틀즈가 빌보드를 자기 곡으로 도배했듯이 말이죠. 체커스는 당시로서는 드물었던 초호화 군단으로 자기들의 컨셉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곡을 만든 세리제와 히로아키라는 사람은 나카모리 아키나의 소녀 A를 작곡한 아키나에게 완전히 불량한 노선을 잡아줬던 작곡가였고요. 거기에 더해진 올디즈 느낌. 실제로 그룹의 최고 히트곡 슬픔의 리퀘스트의 코드 진행은 5, 60년대 미국에서 수도 없이 사용된 형태였다고 하죠. 그리고 일전에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를 담당했던 스태프들이 달라붙어서 체커스의 비주얼을 잡아줍니다. YMO는 사카모토 류이치
이미지가 있던 그룹으로도 유명한데요. 세련된 음악만큼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은 비주얼을 보여줬는데 이 그룹이 유행시킨 테크노 컷에서 앞머리를 살짝 내려주고 체커스 컷이라는 헤어스타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체커스의 닉값을 위해서 멤버들한테 전부 체크 무늬 옷을 입혀주었죠. 체커스가 하는 게 곧 유행이자 대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룹이 한창 인기몰이를 할 때 그룹의 제작자인 하기와라라는 사람이 제작에 손을 뗐다고 해요. 이 사람이 손을 떼는 그룹은 이후로 다 하락하는 징크스가 있어서 멤버들은 동요했고, 작곡가 세리자와는 그 징크스 내가 부숴버리겠다면서 신곡을 작곡. 그 곡이 바로 줄리아에게 상심. 제목은 상심이지만은 사실상 하트브레이크로 읽고요. 적당히 양기가 있으면서도 세련된 밤의 도시 느낌이 나는 명곡이에요. 색소폰도 그렇지만은 베이스가 아주 끝내줍니다. 이런 연주는 누군가의 디렉션 없이 멤버들이 직접 구상해서 연주했다고 하는데요. 그 실력을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곡은 훗날 컨츄리 꼬꼬가 오마이 줄리아로 커버해서 부릅니다만 사실 이 커버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히트한 일본 곡 중 하나였다는 증언이 쏟아져요. 이 곡은 1985년 오리콘 최고 히트곡. 실제로 1984년과 85년 체커스는 전국 브로마이드 판매 1위였고요. 이후로도 자신들을 주연으로 한 영화도 2개가 나오고 최고점을 달리던 체커스였지만은 멤버들은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왜냐면 멤버들은 시작부터 아이돌이었던 게 아니고 원래 자기들 하고 싶은 음악을 하다가 성공을 위해서 아이돌로 전환된 형태였잖아요. 체커스는 세리저와의 곡을 받아서 끊임없이 히트곡을 냈습니다만 이런 히트는 밴드 그 자체의 정체성과 마치 우리는 꼭두각시인 것 같다 하는 그런 현타와는 별개의 일이었다. 실제로 데뷔 초였던 84년 1월에는 멤버들이 야반도주를 했대요. 우리 특과는 다른 곡을 하려니까 그게 싫어서요. 멤버들은 활동 중에 자기들만의 기획사를 새로 차리고 정규 앨범에서도 곡의 절반을 항상 자기들 작곡으로 채우는 등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큐트 비트 클럽 밴드라는 활동명을 또 만들어서 그걸로 자기 해보고 싶은 컨셉도 마음껏 해보죠. 예를 들어서 체커스는 1985년에 신뢰하는 조지 스프링힐 밴드에게 라는 앨범을 발매했는데 이 앨범의 컨셉은 멤버들이 60년대에 빛을 보지 못했던 미국의 조지 스프링힐 밴드를 부활시킨다는 거였거든요. 여전히 올디즈 러버였던 이 체커스는 앨범에 조지 스프링힐 밴드의 원곡과 커버를 함께 수록하면서 정성을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지 스프링힐 밴드라는 존재 자체가 멤버들이 가상으로 만들어낸 그룹. 그러니까 그 시절의 올디스를 자기들이 직접 만들고 커버도 자기들이 따로 만들면서 사람들을 다 낚은 거예요. 실제로 멤버들이 진실을 밝히기 전에는 조지 스프링힐 밴드 기억나죠? 막 이러면서 아는 척을 하던 기자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체커스는 1986년부터 작곡가 세리자와를 축출하면서 싱글 발매곡도 전부 자기들의 작사 작곡으로 채우기 시작하죠. 보컬 후미야가 세리자와한테 당신 노래 더 이상 부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둘은 이후로 거의 35년간 절연했다고 하고요. 이후로 그룹의 인기는 다소 떨어졌지만 멤버들은 자기들만의 싱글을 내는 게 꿈이었다면서 기뻐했어요. 싱글 발매는 4명의 멤버가 곡을 써오면 멤버랑 디렉터가 투표를 거친 뒤에 메인 보컬 후미야가 부를 곡을 정하고 가사를 쓰는 형식이었고요. 이거는 각자 취향이 달라가지고 또 각기 다른 노래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멤버들이 직접 만들어서 발매한 첫 싱글 나나부터 나카모리 아키나를 사모하던 후지 후미야의 진심이 담겼다 하는 말이 나돌았어요. 체커스는 점차 독립적인 자신들의 색깔을 손수 녹이는 아티스트로 거듭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의 체커스 음악을 더 많이 듣습니다. そうですね、初めてのオリジナルの A 面でシングルですね。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도쿄돔에서도 콘서트를 했고, 이 시기 만들어진 짐과 제인의 전설은 김부용의 풍요 속 빈곤이라는 곡과 비슷해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멤버들은 차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나오면서 아이돌을 벗어납니다만 체커스 또한 여느 밴드처럼 갈등을 빚게 됐죠. 이 시기부터 메인 보컬 후지 후미야와 사이드 보컬이었던 타카모쿠 요시히코의 갈등이 심해진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타카모쿠는 작곡가 세리자와를 쫓아내는데 반대했다고 하죠. 더 나아가면은 이게 계속 작사를 했던 후미야와 또 작사 작곡에 지분이 없던 타카모쿠의 인세 차이도 어떤 갈등의 원인 중 하나였을 것 같고요. 후미야는 탈퇴를 선언하고 고심 끝에 밴드는 92년을 마지막으로 해체를 결정. 자신들의 마지막 부덕한 공연에서는 못 들어온 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러 공연장의 문을 열고 밖에 팬들도 들리게 공연했다는 일화가 전해져요. 후미야는 이후로 솔로로도 True Love라는 초대박곡을 배출하는 등 지금까지도 활발히 활동하지만 타카모쿠는 2003년에 자서전에서 후미야가 결혼하고 부인이랑 휴가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체커즈를 휴업시켰다는 등 안 좋은 폭로를 하면서 둘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드러머 토쿠나가 요시야가 설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재결합은 더욱 힘들어졌어요. 쫓겨나는 형태로 나와야 했던 작곡가 세리자와와 그리고 메인 보컬 후미야는 2020년에 극적으로 화해를 했지만 멤버 후미야와 타카모쿠 의 관계는 지금까지 회복된 것 같지 않고요. 거기에다가 베이시스트 오도이는 재결합 가능성을 두고 이렇게 말했죠. 개인적으로 재결합은 없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이 없는 체커스는 이전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의 드럼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베이스도 있었던 것이라고. 하지만 오도이는 그 시절의 체커스는 분명히 아름다웠다고도 말했어요. 우리는 밴드다운 음악을 했고 또 아마추어 때부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던 게 함께 소리가 되어갔다는 말이었죠. 오마이 줄리아의 원곡자 7인조 밴드 체커스의 일대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앤 복구맨. 렛츠고!